사본은 드래곤의 요청으로 피난민들을 태운 채 로그타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혁명군 본대에 연락하여 이쇼를 포함한 혁명군의 간부와 원군을 로그타운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로그타운으로 향하던 와중 멀리서 해군 선박 여러 척이 나타났고 이후 하늘에서 균열이 일어나며 악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군 선박에는 단 한 명의 해군도 보이질 않았고 무수히 많은 근위병들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본은 이를 보며 일전에 보고되었던 혁명이 일어났던 국가에 나타나 여러 성과 왕국을 멸망시킨 악마와 근위병으로 이루어진 신흥 조직인가? 세계정부가 언제 저렇게 많은 병력을 양성한 거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참고로 악마와 근위병은 각각 이무와 아이기스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실상 무한히 양산할 수 있는 병력이며 이는 이무와 아이기스가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마와 근위병들은 사보의 배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보는 곧바로 피난민들을 전원 배 내부로 대피시킨 뒤 자신이 전면에 나서 악마와 근위병들을 막아섭니다. 악마와 근위병 개개인의 무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에 사보와 혁명군이 막아서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들은 무한히 재생하여 다시 덤벼든다는 특성이 있기에 사보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와 혁명군은 점점 지쳐갔고 사보는 젠장 분명 파회법이 있을 텐데 최소 3번 이상은 부활하여 다시 달려드니 끝이 없군. 막연히 쓰러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 순간 매우 강력한 폐양색 패기가 해역 전체를 뒤덮었고 악마와 근위병은 말 그대로 깔끔하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루피가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사보에게 달려가 사보 저 녀석들은 또 뭐야? 라고 물었고 사보는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악마와 근위병을 소멸시킨 것을 확인하며 그런가 저들의 약점은 강력한 패기인가? 내가 루피나 에이스만큼 강했더라면 수월히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멀었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여기서 보니 더욱 반갑군. 미안하지만 저들의 존재는 아직 혁명군도 파악하지 못했어. 네가 이무와 마리조아에서 전쟁을 치를 때 근위병과 악마로 이루어진 군대가 혁명이 일어난 섬들을 멸망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어. 아마 세계정부와 관련 있는 군대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구나 역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되겠네. 그건 그렇고 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사보는 루피에게 현재 고아왕국 일대에서는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어. 물론 이제껏 진행되었던 인간 사냥과는 달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 인간 사냥이 뭔데?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천룡인이 인간을 사냥하는 거지. 현재 천룡인들의 목표는 고아왕국 몰살과 해군 영웅 몽키 디 거프를 제거하는 것. 다행히 혁명군이 움직이며 민간인 대다수는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어. 다만 거프씨는 아직 그곳에 드래곤씨가 돕고는 있다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적이 나타나는지 아직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는 해군이잖아. 세계정부가 왜 할아버지를 노리는 거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루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매우 먼 미래를 희미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조차 막기 버거운 매우 강력한 적과의 대결을 예감하게 되었고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거프 드래곤이 모조리 개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마 이무 녀석이 직접 오는 건가? 아니야 아직 확신하긴 이른데 기분 탓인가?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후샤마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역시 후샤마을로 갈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여기서 통통배로 향하면 적어도 반나절 하루는 걸릴 텐데 우선 식량이라도 챙겨서 가라고 라고 말하며 고기 덩어리들을 루피의 통통배에 실어주었고 루피는 곧바로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거프로부터 자신의 아들 아사히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후샤마을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 사나 해적단은 함께하지 않았고 오직 레드포스오만이 이스트블루로 향합니다. 벤베크맨은 무언가 불길한 기분이 드는군. 현재 세계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 세계정부는 밀짚모자의 팔다리를 자르려 할 테다. 혁명군 수장 드래곤,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 샹크스, 이 둘만큼은 반드시 미리 제거해두려 하겠지. 밀짚모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들이니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 허나 저들도 전쟁의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네. 우릴 노릴 만큼의 전력이 남아있을진
설사 오로성 한둘이 나타난다고 해도 도주하는 것 정도는 문제없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한편 야솝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우솝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안하구려 그땐 내가 너무 젊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또한 럭키루는 별 생각 없이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고 빨간머리의 력단은 순조롭게 후샤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헌고우와 벤베크맨은 급하게 샹크스를 보좌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금 보인 희미한 미래는 도대체 무엇이었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 미래를 본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정확하지 않아. 이 정도로 먼 미래를 본 적은 없으니 또한 희미한 형태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보았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도 더는 묻지 않습니다. 샹크스가 본 미래와 루피가 본 미래가 같은 미래인지는 알 수 없으며 어떠한 대상을 본 것인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새롭게 펼쳐진 미래는 분명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거프는 보가드와 함께 후샤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사실상 곧바로 갈링이 이끄는 신의 기사단과 격돌하게 되었고 보가드가 이호를 맞는 사이 갈링과 거프는 격돌하게 됩니다. 거프는 갈링의 비정상적인 회복력을 보며 과거 록스를 쓰러뜨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최대 수준의 패기를 출력하여 갈링을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냉정한 인물이었기에 전혀 틈을 주지 않았고 거프는 우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갈링과의 거리를 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은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본 뒤 거프의 공격을 피해냄과 동시에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거프의 다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거프 역시 다리를 내어주는 대신 갈링의 멱살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블루홀을 사용하여 갈링을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갈링에게는 비정상적인 회복력이 존재했기에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건 거프였고 갈링은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대단하군 몽키디 거프 두령께서 하사하신 이 힘이 아니었다면 난 이 녀석을 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불사에 가까운 회복력과 괴수 이누가미의 힘이라면 이 녀석은 결코 나를 꺾을 수 없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필살기를 쓰지 라고 말했고 주머니에서 기괴하게 생긴 과일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갈링은 매우 당황하며 악마의 열매 처음 보는 생김새인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곧바로 그 과일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열매는 조작 열매 내 주먹에 닿으면 폐기가 대등한 경우 즉시 소멸된다 라고 겁줬고 갈링은 당황하며 거프의 주먹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무너지게 되며 갈링은 거프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했고 갈링은 눈을 질끈 감으며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프는 미소를 지으며 멍청하긴 저건 그냥 과일 용과라고 라고 말한 뒤 빈틈을 노출한 갈링을 공중으로 던져버린 뒤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갈링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갈링의 오른쪽 갈비뼈 서너 대가 완전히 박살났고 오로성의 권능으로도 곧바로 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갈링은 신체적인 데미지보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더 큰 모습을 보이며 거프 그런 유치한 수를 준비했을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거프는 흐흥 악마들과 기습을 한 이놈이 할 말은 아니지 라고 맞받아칩니다. 갈링은 이누가미의 폼, 인간 폼 둘 다를 사용하여 거프와 짧은 대결을 펼친 뒤 이누가미의 폼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고 다시 한번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갈링이 이누가미로 변화한 뒤 갈링이 점차 이누가미의 힘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며 타 오로성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능력과 본연의 능력이 합쳐지며 갈링의 크레센테 소드가 자연스럽게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갈링의 몸에 융화되었고 하늘에선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승달이 나타납니다. 거프는 이전과 같은 기행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파악한 뒤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로저를 상대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잡으며 갈링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거프의 폐양색 패기가 극대화되며 전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거프의 패기와 기백은 현 시점 해군대장조차 능가하며 사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기에 늙은 시점의 거프 역시 세계를 호령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링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거프와 갈링의 폐양색 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며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거프에게 다가갔고 거프는 하체의 밸런스를 집중하며 힘을 비축한 뒤 순식간에 폭발시키며 마치 포탄처럼 튀어나갔고 거프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무장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단숨에 매우 높이 튀어오른 뒤 속도감을 유지하며 갈링을 타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적풍 견화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강력한 적풍과 화염이 불어오며 거프의 공격의 위력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갈링의 적풍 견화만으로 거프의 유니버스 임팩트를 저지시키는 건 불가능했고 거프의 유니버스 임팩트가 갈링의 머리에 정확히 꽂힙니다. 그러나 갈링은 비정상적인 내구도와 회복력을 선보이며 거프의 회심의 일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그 정도 힘이 아닌 이상 뚫리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단번에 뚫어냈던 드래곤의 이질적인 힘을 떠올리며 거프는 냉정하게 말해서 고점만 놓고 비교하자면 드래곤과 비교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역시 예전만 못하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링의 역습이 이어졌고 갈링은 루이너스 하울을 사용하여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프에게 돌진하여 자신의 발톱을 이용하여 거프를 긁어버린 데 성공했고 거프는 어깨와 허벅지 쪽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고 거프는 인상을 구기며 갈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갈링은 포기해라 몽키디 거프, 전성기도 아닌 이 녀석이 오로성의 벽을 넘을 순 없다.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레일리, 미호크, 빅맘, 카이도 역시 오로성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했다. 이 녀석 역시 신과 가장 가까운 신의 대리인의 힘 앞에서 좌절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과 함께 거프는 평범한 사왕급 강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